우리나라 부동산의 모든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우선 바로 수치를 보는 것보다는 그 전에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RDP와 주택구입부담지수의 개념을 알고 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모든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을 GDP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한 지역이나 도와 같은 그 지역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을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부릅니다. 나라 전체의 GDP 대비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비율을 보는 것을 버핏지수라고 하고, 버핏지수가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처럼 지역 내 총생산인 GRDP와 그 지역의 부동산 시가총액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위소득의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 구입 시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이라면 소득의 25%를 주택구입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와 같은 모두 17개의 대표적인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부동산 시가총액을 보기 전에 행정구역별 지역 내 총생산과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볼 텐데요. 순서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부터 차례대로 보여주므로 마지막으로 갈수록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좀 지루했지만 잘 보셨나요? 그래도 자신이 사는 지역은 관심 있게 지켜봤을 거로 봅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가장 최근 자료를 근거로 했지만 부동산 시가총액은 2년 전 자료이다 보니 그림에서 보여준 GR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의 비율은 아주 약간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전남과 경북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가장 낮은 통계였고 제주와 경기, 세종과 서울로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47이란 것은 월소득의 36.7%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0.5명대로 나오는 데는 서울의 무지막지한 집값도 한몫하는 거겠죠. 그래도 경기와 서울은 수도권 지역답게 지역 내 총생산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GR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의 비율은 다른 구역에 비해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와 세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의 경제적 생산은 매우 적은 대비해 부동산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종시는 공무원들의 도시이다 보니 이들의 활동은 경제적 생산성과는 이어지지 않아 지역 내 총생산은 낮게 나오게 됩니다. 또 전남이나 경북 같은 행정구역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다고 해서 부동산이 저평가됐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다들 아는 것처럼 지방은 인구 소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들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주제였던 전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6,200조 원으로 나옵니다. GDP 대비해서는 287%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거용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6,000조가 넘는다. GDP 대비해서는 2.87배가 넘는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려면 다른 경제적 지표를 같이 봐야 합니다. 돈의 개념에는 동전과 지폐의 합, 그리고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을 뜻하는 본원 통화량이 있습니다. 통화량 중에서 가장 협소한 개념으로 바로 일반적인 현금을 뜻합니다. 본원 통화보다 넓은 개념인 M2는 광의통화, 파생통화라고도 부르며 M1의 만기 2년 이하의 예적금을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M2의 증가는 부채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출된 금액이 예금 계좌로 입금되어 M2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2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M2가 늘어나는 것이죠. M2를 현금인 본원 통화에서 파생된 돈, 파생통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M2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과 연관이 깊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M2인 파생통화가 늘어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본원 통화량은 275조 원입니다. 이에 비해 파생통화인 M2는 4,078조 원입니다. 본원 통화에 비해 파생된 광의통화가 14.84배 많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M2를 본원 통화로 나눈 값인 통화승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본원 통화 1원을 시중에 공급했을 때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을 창출했는지를 통화승수라고 하죠. 통화승수가 높다는 것은 대출을 통해서 통화량이 창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을 얘기하면서 통화량을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은 과도한 통화승수로 부동산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얼마일까요?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대략 5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광의통화인 M2는 대략 21조 달러로 통화승수는 3.81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의 14배가 넘는 통화승수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대출로 이루어진 통화량 창출이고 가계신용이 1,900조 원을 돌파한 지금 상황에서 M2 4,000조의 의미는 한국 부동산이 부채의 모래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려면 대출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파생통화인 M2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고환율을 부추기게 되고 고환율은 고물가를 수반하게 되므로 내수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부동산 시장 상승은 그게 GDP 성장에 도움도 되고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꾸준한 인구의 증가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택시장의 수요 증가가 뒷받침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앞으로의 상황에서 부동산이 계속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대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승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을 구하기 위해 영끌이라는 단어가 탄생했고, 내수 경제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시중 돈의 대부분이 콘크리트 벽에 집중되면서 내수는 갈수록 초라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부의 흐름을 뒤바꿀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바로 주식시장을 통해 부의 흐름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쳐서 전체 시가총액이 2,389조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GDP와 주식시장 시가총액, M2와 주거용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부의 대부분이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쪽에 훨씬 편중되게 치우쳐져 있죠. 만약 주식시장과 부동산이 똑같이 시가총액이 2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GDP만큼만 늘어나면 되지만 부동산 시장을 2배로 키우려면 현재 우리나라 GDP의 3배나 가까운 가치분이 올라야 합니다. 앞으로 어느 쪽 시장을 더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의 노령화와 대출 증가로 인한 통화량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경제적 효용성의 한계가 봉착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미국의 GDP와 주식시장 시가총액, 그리고 통화량과 부동산 시장 시가총액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미국의 GDP는 2023년 기준으로 27.4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광의통화인 M2는 21.4조 달러입니다. 이 지표는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의 시가총액입니다. 여기에는 빈 땅과 모바일 홈이라는 이동식 주택까지 포함된 지수이죠.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의 시가총액도 미국의 GDP보다는 많은 48.2조 달러라고 나오네요. 월셔 5000 지수라고도 불리는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60.9조 달러입니다. 미국도 간단하게 도형을 만들었는데요. 보는 것처럼 미국은 부의 흐름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과 비교하자면 한국은 주식시장이 가장 작은 크기이며 나라 전체의 GDP보다도 통화량과 부동산이 훨씬 큰 크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물론 부동산 시장이 GDP 대비해서 더 큰 건 사실이지만 그에 비해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의 중심이 주식시장에 쏠려 있는 미국은 기업들의 주가에 관심이 많다 보니 산업에서 항상 혁신이 발생하게 되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인이 많다 보니 주식시장의 상승은 자연스레 내수경제의 소비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콘크리트 공화국에 과도한 대출이 끼어 있어 통화량만 남발이 되고 내수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